자, 유일한 해법은 뭘까요? 원칙과 상식입니다. 원칙과 상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원칙 그리고 상식.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칙과 상식으로 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고요. 원칙과 상식에 뭐가 있습니까? 군형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이 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군형법으로 죄를 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죄를 지었는데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했거나 퇴직을 했더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 명령, 통보, 보고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최초에 좌초를 보고했다가 나중에 그걸 복침으로 바꿔서 거짓으로 보고한 모든 사람들, 합조단 모든 관계자들, 전 장관, 전 군인들 모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 함선, 적에게 방임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22조 함선을 적에게 방임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지휘관 또는 장교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35조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 거짓 명령, 통보, 보고를 한 경우 각 호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군형법 제71조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원칙과 상식대로 하란 얘기입니다. 원칙과 상식대로. 군형법은 허수아비 법입니까?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죠. 북한의 어뢰 피격이 맞다면 우리 군 지휘관들의 책임은 군작전의 완벽한 실패 군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누가 쓴 겁니까? 이걸 누가 쓴 걸까요? 2010년 5월 20일 이명박의 군 장성들이 도올 김용옥 선생님 말씀 맞다나 지들이 무슨 개선장군이라고 쭉 앉아가지고 어뢰 펼쳐놓고 어뢰 0.00001%도 납득이 안 된다고 도올 김용옥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날 2010년 5월 20일 박선원 브루킹스 연구원이 군형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 내용이 프레시안에 올라갔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잠입을 감지해야 되고 어뢰 기습을 인지해야 되고 도주하는 잠수함을 격파시키는 등 해야 되는데 모든 대응에 실패했다면 군형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박선원 브루킹스 연구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의 기조실장입니다. 군형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군형법 문제로 그분들을 고발하거나 하는 일 아직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하세요. 민주당에서 하시라고요. 당신들 우리 머슴 아닙니까? 당신들 그 일하라고 우리 돈 세금 모아서 돈 준 거 아닙니까? 월급 주고. 뭐합니까? 하세요, 청와대. 머저리 같은 참모들. 민주당 머저리 같은 국회의원들 하시라고요. 국민의 짐당의 이준석 당대표가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요. 뉴스만 열렸다 하면은 이준석입니다. 금년 내내 그럴 겁니다. 금년 내내 그럴 겁니다. 왜? 그만한 스타 없어요, 지금. 말도 잘해. 인물도 좋아. 하버드에 영리해. 꼬투리 잡힐 얘기 안 해. 난 저 사람이 천안함이 북한 소행 한마디를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와르르 무너지는 전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저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참모 누군가가. 그래서 조언할 겁니다. 천안함 신대표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금강이 시작하는 거라고 코멘트 하더라라고 보고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그 정도는 다 파고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못 이깁니다, 이준석이. 준석이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럴 인물 민주당이 없어요. 준석이 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당, 그 속을 한나라당, 민정당 과거로 거슬러 가서 그 뿌리부터 내려온 새누리당, 미래창조, 미래한국, 창조한국, 아이고 이름도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 새누리. 그 악의 소굴에서 했던 짓들만 파괴해도 우리가 이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속을 없애버리면 돼요. 어떻게? 바퀴벌레 잡는 법. 하얀 가루 뒤집어 썩어 들어가서 이쁘다고 지 새끼 만지고 하는 동안에 하얀 가루 다 들이마신 다음에 새끼 불임하게 되는 거. 불임시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있지? 하게 만드는 거. 똑똑한 이준석이면은 그럴 겁니다. 열심히 청소하게 만들어주자고요. 저 쓰레기들. 쓰레기통 치우다가 이준석이 젊은 다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성화님, 어린 놈 못된 거 배워서요. 민주당 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놈 하지 마시고요. 예. 못 이깁니다, 이준석이.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죠.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고. 그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수구 꼴통들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요, 지금. 이준석 스타 플레이를 앞에 두고. 윤석열이보다 10배 위입니다. 이준석의, 예? 한 수위가 아닙니다. 세 수위, 5수위도 아닙니다. 10수위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해법이 있습니다. 아까 바둑 이야기로, 호구 이야기해서 바둑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회절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세수 앞을 볼 줄 아는 지혜. 회절수가 뭐냐면요. 잡혀 먹힙니다. 조그만 전투에서는 잡혀 먹혀요. 그런데, 어라? 두 집이 안 나네. 백이 하나 가운데 딱 두는 순간, 자그만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왕창 잡아먹히는 구조가 회절수입니다. 우리는 회절수를 뚫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이낙연 싸우지 마시라고요. 이낙연 대표 가시나무새 노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노래 들으면 참 애절합니다. 참 이낙연 대표 같은 전 대표
그만한 멘트를 할 줄 아는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정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역사 다 뒤져봐도 드뭅니다.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엄중 신중 하다가 좀 말아먹었죠. 이재명 지사님 팍팍 돌파하는 력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너무 앞서가다 보니 좀 흐트려놨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싸우지 말자고요. 왜? 우리 머슴이잖아요. 머슴 뽑는데 왜 목숨 겁니까? 머슴 뽑는데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런 분은 소위 우리 바닥에서 떠나버리세요. 차라리. 도움 안 됩니다. 누가 되든 오리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패기 하나만 남겨두고 다 버리세요. 내 마음속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으로 족합니다. 전 그래요. 그 외에는 다 머슴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떠나갔을 때 저의 절반도 죽었습니다. 영혼의 절반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세수 앞을 볼 줄 아는 지혜, 적어도 적을 볼 줄 알고 우리 편을 볼 줄 알고 국민들을 볼 줄 아는 세수는 바라봐야 정치를 해야지요.